한국인의 밥상에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국물이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에게 국물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뭐랄까 거의 정서 그 자체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국물의 역사, 아니 대한민국 식문화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한 남자,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맛에 대한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혀에 착 감기면서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감칠맛이죠. 와,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원래 이 맛을 내려면 소고기다, 멸치다, 다시마다 온갖 재료를 넣고 정말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수고를 단 한 스푼으로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흰 가루가 나타난 겁니다. 네, 모든 전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미원이 나오기 전에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사실상 지배하던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일본에서 온 아지노모토의 시대였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감칠맛, 일본어로는 우마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세기 초에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키쿠나이 박사가 다시마 국물에서 이 맛의 정체를 처음으로 분리해낸 거예요. 이게 그냥 맛있다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혀 전체를 싹 감싸면서 뭔가 풍성하고 오래 지속되는 그런 감각, 완전히 새로운 미각의 발견이었던 거죠. 아지노모토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육수의 깊이가 생명인 평양냉면집 같은 고급 식당에서는요,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할 정도였어요. 비밀 병기였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방이 되면서 일본 제품 수입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입맛은 이 강력한 감칠맛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린 거죠. 암시장에서는 이걸 부르는 게 값이었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맛을 다시 찾아보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미각이 외국의 맛에 종속되어 버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말 혜성처럼 한 남자가 역사의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아니! 우리 맛까지 일본에 내어줄 순 없지! 이런 비장한 각오로 정말 맨주먹으로 거대한 장벽에 도전한 사람. 바로 대상그룹의 창업주 임대홍 회장이었습니다. 임대홍 회장은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사람들이 일본 조미료가 없으면 음식을 못 만드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래,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대한민국 고유의 감칠맛을 만들어내자. 불가능해 보였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가 진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당시 감칠맛의 핵심 성분인 이 글루탐산 제조법은요, 일본 최고의 1급 산업 기밀이었어요. 임대홍 회장은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가서 1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 끝에 제조법의 실마리를 겨우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산에 작은 공장을 세웠는데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글루탐산을 발효시킬 때 나오는 강한 산성 때문에 옹기 항아리가 그냥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겠죠. 여기서 정말 발명가 임대홍의 진가가 폭발합니다. 그는 포기하는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요. 수십 명의 석공들을 데리고 전국 팔도를 뒤지면서 산에 녹지 않는 가장 단단한 돌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돌로 직접 설계한 거대한 돌솥을 만들어내죠. 아니, 온기가 안 되면 돌로 만들면 되잖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죠. 바로 이 혁신적인 돌솥 덕분에 드디어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역경을 뚫고 탄생한 대한민국 1호 조미료 미원.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요, 전국의 부엌을 그냥 평정해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막 끝나고 정말 모두가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고기 한 점 구경하기 힘들었던 그때 미원 한 스푼은 맹물조차 진한 고깃국 맛으로 바꿔주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주부들에게 미원은 그냥 편리한 조미료가 아니었어요. 적은 돈으로 온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고 고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 그 자체였던 거죠. 그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50평짜리 작은 공장 앞에는요, 물공 받아가려는 상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쫙 섰다고 해요. 근데 영광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이죠. 갑자기 미원은 뱀가루로 만든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원의 대응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미래의 주부,
즉 잠재 고객인 전국의 여고생들한테 미원은 사탕수수로 만듭니다 라는 과학적인 설명서를 가사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와, 시대를 앞서간 정말 똑똑한 위기관리 전략이었죠. 하지만 영원한 1등은 없는 법이죠. 미원의 독주 앞에 운명의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으로 기록된 조미료 대전쟁의 서막을 연 주인공, 바로 삼성의 미풍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한쪽은 맨주먹으로 기술 개발해서 시장을 일군 향토기업 미원, 다른 한쪽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에다가 조미료의 원조인 일본 아지노모토 기술력까지 등에 업은 미풍. 두 거인의 자존심을 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시작된 겁니다. 압도적인 자본력을 가진 미풍에 맞서서 미원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발로 뛰는 영업. 정말 눈물겨운 전략이었죠. 미원 영업사원들은 미풍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인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 가게 청소 도와주고 밤에는 같이 소주잔 기울이면서 형님, 아우가 된 거예요. 자본의 힘을 인간적인 땀과 관계로 이겨내려 했던 정말 처절한 현장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풍이 정말 상상도 못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물량 공세. 조미료를 사면 당시에는 정말 귀한 선물이었던 스웨터를 공짜로 끼워주는 어마어마한 경품 행사를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먹고 살기 정말 팍팍했던 그 시절에 공짜 스웨터라니 이거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겠죠. 시장의 판도는 순식간에 미풍 쪽으로 기울었고 모두가 이제 미원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임대용 회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스웨터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단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금반지였습니다. 이 한 수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시 스웨터 한 벌 가격이 한 1,000원 정도였다면 미원이 내건 금반지는 3,000원이나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스웨터는 입다 보면 낡고 닳아 없어지잖아요. 근데 금반지는 뭐죠? 이건 자산입니다. 유사시에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비상금이었던 거죠.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본 이 전략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됐고 세기의 조미료 전쟁은 미원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지만 미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났고 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원은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공장 기술을 통째로 수출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패배를 곱씹던 제1제당이 종합조미료라는 새로운 무기, 바로 다시다를 들고 돌아오죠. 특히 자연에서 온 맛이라는 다시다의 마케팅은 미원을 화학조미료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렸고 이게 나중에 MSG 유해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미원에게 아주 긴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1997년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십 년간 전쟁터에서 싸웠던 두 라이벌 가문이 사돈을 맺은 겁니다. 와, 진짜 세상 일 모르는 거죠. 수십 년간 화학조미료라는 오해와 싸워온 미원은 최근에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원의 진짜 원료는 무슨 화학물질이 아니라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만든 자연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리고 있는 거죠. 포장지에 그려진 사탕수수 그림이 바로 그 뿌리를 향한 회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조미료에 점령당했던 우리 밥상을 되찾겠다는 한 남자의 집념, 깨지는 항아리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돌솥을 만들어냈던 그 발명가의 끈기, 그의 위대한 실험 정신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미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우리들의 식탁 위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맛의 본질을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